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대상 기관에 가서 하는 출장 국감 대신에 대부분 국회에서 치러집니다. 외통위는 제외 공간, 즉 해외 대사관 등 방문 일정이 처음으로 취소가 됐고요. 방역 최전선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화상 연결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국감은 대형 이슈들 때문에 특히 국방위원회 등에서 파행 조짐이 감돕니다. 민생, 정책 전환이 정쟁에 묻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민생 챙기는 국감 되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1일 중 10일간은 두 자릿수를 유지한 셈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아직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셀프 퇴원을 강행한 건데 백악관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의 친필 편지에 대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18년 11월 돌연 잠적했던 북한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대사대리가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한국 망명은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 이후 20여 년 만입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어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한바탕 충돌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뉴스를 요점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박철민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언제나 요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 현황부터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5명입니다. 이달 들어서는 다시 100명 아래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최근 11월 중에 하루만 제외하고 10일간은 두 자릿수를 유지한 셈입니다. 예. 지역 발생이 66명, 해외 유입이 9명, 이 중 수도권이 51명입니다. 네. 누적 24,23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좀 가보죠. 코로나19에 걸려서 입원 치료를 군부대 병원에서 받아왔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흘 만에 퇴원했죠. 이거 그냥 들어도 매우 짧은 그런 치료 기간 거쳐서 퇴원했죠. 예, 아주 네. 파격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무리를 좀 하는 것 같다라는 모양새도 있고요. 예. 아직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셀프 퇴원을 강행한 건데요. 셀프 퇴원. 예. 병원에서는 원래 붙잡는데 보통 스스로 나가는 거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돌아오자마자 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영상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때 코로나19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길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의료 장비와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전에 우리 국내 한 네. 개그맨이 그까짓 거 별거 아니다. 이런 보통 유행어를 낳게 됐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를 여전히 지금까지도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아무래도 대선을 네, 예. 앞두고 예. 또 지지세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좀 뭔가 의식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의료진들은 마스크 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CNN 보도에 따르면 의료진은 물론이고요. 예. 참모들도 반대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리 대통령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환자다. 치료하고 있는 동안은 대통령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했고요. 예. 또 백악관에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인 맥커니니 백악관 대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예. 또 대변인실 직원 2명도 확진됐는데 급기야 백악관이 코로나19 온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 백악관 출입 기자 중에 몇몇은 백악관에서 리포팅을 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했을 때 더 안전한 것 같다라는 트윗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하, 또 북한이 나오네요. 갑자기 네. 여기서. 자, 다음 소식 보죠. 공무원 피격 관련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그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 아들 그 고등학생이죠. 네. 친필 편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 이해한다 이렇게 전했죠. 네. 예.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교생인 이 씨의 아들의 편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뒤에 예. 해경의 조사와 결과를 기다려보고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를 바란다, 위로를 건넨다라고 말했다고 예.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그제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편지를 쓴 바 있는데요. 예. 청와대 관계자는 편지는 언론에 공개했지만 아직 청와대엔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전했고요. 편지가 도착하면 해당 주소지로 대통령의 답장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네. 문 대통령의 답장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갑자기 잠적했던 그 북한의 외교관이죠. 북한의 전 주 이탈리아 조성길 대사 대리가 1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죠. 극비리에 한국을 택하고 국내 들어와 처리 중이다. 이렇게 소식이 왔네요. 네. 예. 북한의 고위급 외교 인사가 한국 망명을 택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예. 조성길 전 대사 대리는 부인과 함께 제3국을 거쳐서 지난해 7월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 현재 조 전 대사 대리를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입국 사실이 1년 넘게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해서 조 전 대사 대리가 신변 보호를 위해서 입국 사실을 철저히 비공개해달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국정원 측은 이와 관련해서 통화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언론 측에 내비쳤습니다. 예, 이 사람이 그때 그 잠적했을 때 네.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당시 이제 한국과의 예. 그 관계 때문에 우리 뭐 한국행은 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네. 제3세계로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은 제3세계 거쳐서 들어온 것이네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조성길 전 대사들이 어떤 인물입니까? 네, 조 전 대사 대리 네. 아버지와 장인 또한 북한에서 대사를 지낸 엘리트 외교관 집안 출신이고요. 예.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 4개국어 능통한 아주 엘리트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 전 대사 대리가 2018년 11월 초에 임기 만료를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족을 감추면서 네. 행방에 또 국제사회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당시에는 제3국으로 망명을 타진 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우리나라를 택한 것이죠. 예. 이 한국행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언론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 이후에 20여 년 만에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한국 망명이다라는 점으로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특히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뒤에 북한 대사급 외교관이 망명한 사례는 조 전 대사대리가 처음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오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되는데, 자, 어제까지도 그 여야가 증인 채택 때문에 계속 충돌했죠? 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만찬 회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뭐 내실 있는 국정감사 하겠다 다짐했었는데 네네. 어제는 좀 양상이 달랐습니다. 네. 국감 하루 전날까지 증인 채택을 두고 정면 충돌했는데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과 네.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루는 국방위원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사건을 폭로한 당직 사병과 지원 단장 등 6명 그리고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친형까지 모두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질의는 이미 충분히 했다라면서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 공세는 절대 용납 못한다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증인 채택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국감 계획서가 겨우 채택됐습니다. 지금 국방이 쪽만 아니고 지금 다른 쪽도 좀 이런 첨예한 그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토위원회 쪽도 그럴 것 같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박덕금 의혹 관련 증인, 네. 가족회사 특혜 논란이 일고 있죠. 예. 또 이상직 의원 책임론이 나오는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문제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 선임하지 못했고요. 예.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서 질의할 구본환 전 사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대부분 국감 일정만 가까스로 확정했고요. 예.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 시간을 처음 듣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개편하면서 코너 개편하면서 지금 생긴 센터뷰라는 제목의 코너인데 센토론 죄송합니다. PD께서 바로 저한테 정정해 주셨습니다. 센토론. 자, 이 두 분 나오신 말씀 두 분
마음 씀씀이는 솜사탕처럼 부드럽습니다. 라고 좀 PD가 얘기하라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예. 하지만 정치 분석은 한순간에 베어버릴 정도로 예리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자, 센 질문, 센 답변, 센터뷰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그다음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아입니다. 저도 전 의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직 타이틀이 좀 센 게 있어서 비상대책위원이니까요. 네. 자, 앞으로 수요일 1, 2부를 두 분이 책임져 주실 건데, 자, 코너명이 센터뷰입니다. 센터뷰인데, 두 분 대체 어떻게 얼마나 세게 지금 나가실 겁니까? 저는 예. 센보다도 예. 센터에서 중심을 잘 잡고 얘기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중심 잡고 센 게 아니고 센터에서 하시겠다. 네. 과연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김연아 전 의원. 네. 예. 전 의원 보여드릴게요.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저도 네. 세다라는 말에 조금 고민을 네. 많이 하게 됐는데 네. 지금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에 센 거보다는 네. 면역력이 강한 것처럼 네. 강한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 세다라는 표현을 네. 면역력이 강한, 면역력이 잘 강한. 버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네. 그런 강한 국민들에게 의지와 예. 또 인내력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이슈들을 잡아서 네. 예, 날카롭게 지적하는. 날카롭게, 강하게, 예. 건강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센보다는 제가 보기엔 방점을 두 분 다 이제 어떤 예리하게 어떤 객관적으로 하시겠다. 그리고 건강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센터뷰 첫 번째 질문. 자,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질문 안 드리고요. 오늘은 김연아 전 의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또 요즘은 더 나아가서 코로나 레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 블루는 우울한 상황. 코로나 레드는 이제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고 경기도 어려워지니까 이제 분노가 있는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데 네. 이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로 힘들어하는 시민들, 소상공인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정치권 이래도 되는지 예, 저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제 정치권이 어디로 정의할 수 있느냐지만 핵심은 어쨌든 국회의원 300명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국회의원 300명이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마음에 어떻게 보면 등불이나 위안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승병들이 왜군들하고 싸울 때 네. 사명대사가 그냥 산속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이 불 하나 켜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밖에서 지키고 있는 승병들이나 싸움을 하는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 등불 하나를 보고 있으면 마음의 위안이 되면서 뭔가 거기서 힘이 솟아나오고 위로가 되고 아, 내가 어떻게든지 저걸 의지하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불빛과 등불처럼 위로가 될 수 있는가. 네. 사실은 좀 많이 자문을 해봐야 되고요. 네. 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시끄러운 일들,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사실은 그때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성의 기회나 발전의 기회로 나아가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하여튼 이 등불이 되고 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등불 위안이 되는 그런 정신이 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이 코너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용어를 혼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센터뷰, 센터는 그랬는데 두 분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센터론, 센터뷰. 근데 이게 저 정치할 때 해보니까요. 네. 예. 제가 말을 하는 거하고 또 네. 듣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건 다 각각이더라고요. 보면 예. 세게 그러게요. 얘기해도 센터의 관점에서 듣는 분들도 있고 네네. 또 센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도 어떤 네. 분들은 저기 참 저렇게 세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듣는 네. 경우가 있어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저도 뭐 예. 특별하게 호불호는 없고요. 예. 저희 이제 몇 번 진행해 보면서 네네. 예, 그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을 갖고 네. 한번 정하시죠. 예, 네. 센터뷰로 갈지, 센터론으로 갈지. 자,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블루, 지금 이걸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마약류인 항불안제, 이 처방받은 환자가 작년보다 25%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코로나 블루 우울증 호소하는 분들 많아졌다는 건데, 그럼 정치권이 또 이거 겹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뭐 등풀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민주님께서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예. 그래서 뭔가 좀 국민들에게 생업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삶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겠고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코로나가 국제 경제를 거의 마비시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예.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또 공직자 이런 분들이 예. 다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 이런 느낌이 국민들에게 반드시 전달될 수 있어야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2차 재난지원금들 이제 선별적으로 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렇게 했고 예. 추석 전에 이제 일부는 받아가셨는데 지금 또 상당수는 아직 안 받아가셨다고 하고 네네. 대상되는 분들한테 사실은 문자로 지금 통보가 간다고 하는데 네. 실은 문자로 통보를 못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보면. 예. 그리고 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요건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정부에서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쨌든 희망, 예. 밝음 그리고 네. 함께 이 국난을 예. 극복하겠다고 하는 이 따뜻한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 네. 이걸 느껴지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연아 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틀면 뭐 뉴스의 한 90%가 정치권 뉴스. 예. 예. 저는 이제 물론 거기에는 지금 집권 여당의 어떤 위선적인 측면 또 그거를 지적하는 야당의 치열한 어떤 싸움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만 네네. 국민들은 하루 종일 뉴스에서 그것만 보고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어디서도 정보를 찾을 수 없고 미래는 너무 불안하고 예. 이런 현상을 저희가 먼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야가 좀 빨리 정쟁적인 문제들을 정리를 하고 네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고 우리가 또 어떤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나 정책에서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들이 뉴스를 틀 때마다 우울한 것밖에 없는 거죠. 네. 나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맨날 집값이 오르고 누구는 똑같이 집을 샀는데 수억이 오르고 나는 집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네. 미래가 불안하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약을 안 먹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그런 아주 좀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물론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것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또 네. 실질적인 어떤 인력 투입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조금 예. 좀 요새 좀 긍정적으로 이제 국감 시즌이 다가오니까 각 의원실에서 보면 네. 꽤나 정책적인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보도자료 내는 의원실이 네, 예.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중기부 이제 거기에 산자위죠. 아마 그쪽 국감하는 데는 지금 네.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네, 네. 요새 네. 그 배달 노동자들 굉장히 고생하는데 네. 사실은 사실은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래서 네. 배달 라이더들 문제들 전폭적으로 좀 다뤄보겠다. 예. 그다음에 사실 요새 주문하는데 전부 이 배달앱 통해서 우리가 뭐 짜장면 한 그릇도 뭐 모든 네. 걸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예. 있는 시대니까요. 근데 예. 사실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 배달앱을 통해서 광고를 강제당한다든지 네, 네. 또는 그 수수료가 사실 우리 신용카드 수수료 지금 소상공인들 1 내지 0.8%까지 낮아졌거든요. 근데 네네. 그걸 낮추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이게 배달 수수료는 뭐 3에서 지금 한 10%까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 네. 어떻게 낮추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이 삶에 관련된 이슈들 이제 슬슬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예. 면에서는 조금의 희망을 봅니다. 그나마 네. 국감을 네, 앞두고. 근데 저는 예. 또 이제 그 뭐 김경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네. 저도 4년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이 국감 때마다 단골 이슈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수년 전에도 지적되는데 또 같이 네. 지적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바라본 건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적 문제를 해결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네, 해야 네.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국회의원들도 언론에 기사가 나와야 되고 뭔가 네. 자극적인 걸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만 자꾸만 찾아서 제기를 하고 네. 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은 뭐 정부하고 좀 이견이 생겨서 나중에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전 이제 좀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정말 많이 바꾸고 있는데 정치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감에서의 지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지적을 통해서 뭔가 바꾸어내는 거. 네. 그다음에 반복되는 일이 없게끔 하는 그러니까 끝까지 좀 물고 늘어져서 네.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국감, 좀 책임 있는 국감 이런 게 네네.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실 거예요. 그냥 좀 생떼 잡듯 뭐 트집 잡듯이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국감을 하는 것들은 이제 국민 눈높이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스스로 지양하고 또 국민들의 그런 반응을 통해서 좀 국회의원들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자그마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 언론에서도 예. 이렇게 좋은 의제를 선정을 해서 네. 그 문제점을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대안까지 좀 제시를 해주는데 네. 부처의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대안은 네. 상당 정도 좀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하는 예. 이런 어떤 의원들에 대해서는 예. 좀 칭찬과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을 앞두고 이제 뭐 일부 의원들은 네. 또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런 국민 삶에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어제 오늘 뭐 주요 뉴스 헤드라인 보면은 네. 또 뭐 증인 채택 때문에 충돌하고 있고 그래서 벌써부터 뭐 전운이 감돈다, 뭐 어쨌든 뭐 민생 현안 다루는 그런 국감이 안 되고 정쟁으로 기울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네. 이 얘기는 지금 시간상 보니까 잠깐 쉬었다가 광고 듣고요.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센터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과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센토론 또는 센터뷰. 자, 다음 질문은요. 요트 사러 미국 간 강경화 장관 남편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하고요. 그 전에 아까 제가 얘기하다만 그 국감 관련해서 먼저 지금 국방위원 쪽에서 어제도 그랬지만 증인 채택 신경 좀 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된 건데 난타는 예상됩니다. 네. 그렇죠. 김민희 전 의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네. 이게 사실은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네. 여당의 자세가 딱히 좋은 것은 아니다. 예. 어차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신청한 예. 그 증인을 신청한 국회의원이 예. 7분, 5분, 3분 최소한 네. 한 뭐 10 몇 분 정도는 질문할 수 있는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하겠다는데 그걸 증인으로 받는 것 자체까지 거부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네. 거 아니냐 이제 이 생각은 네. 드는데 예. 다만 이런 점은 있어요. 뭐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그 휴가 미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네. 검찰이 뭐라고 수사 발표를 했던 또 장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 또 이 당직 병장이 뭐라고 얘기를 예. 하든 국민들 머릿속에는 각자의 판단과 가늠이 머릿속에 다 섰어요 보면. 하도 많이 나왔죠. 예, 정보들이. 이게 들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이슈는 거의 분석이 되고 파악이 돼 있는데 네. 이걸 국감까지 중차대한 중요한 국감 시기에 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미 국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이슈를 다시 꺼내서 쓸 필요가 있을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 젊은 인구들 지금 젊은이들 특히 젊은 남자들 이제 한 출산이 한 20만밖에 안 되거든요. 예. 2년 해봐야 40만인데 옛날 100만 대군 얘기는 다 어디 갔거든요 보면. 예, 예. 그러면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군 체계는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 것인지. 네. 또 한미연합 지금 지상군 훈련이 벌써 3년째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한미연합군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 전에 우리가 핵 잠수함 개발하려고 미국에 가서 지금 해결을 좀 주셔야 했더니 네. 미국 정부가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부했죠. 예. 예.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거기에 예. 대해서 그럼 미국 이외에 프랑스라든지 다른 국가의 어떤
대체 구매선을 찾을 방법은 없는지 네. 이런 적극적이고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문제를 논했을 때 네.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질문이나 야당의 위치가 국감에서 빛나는 것이지 이미 파악할 만큼 파악한 것을 국민들에게 추 장관에 대한 뭔가 잘못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야당이 이거를 조금 미스유스한다. 이거는 네. 전략적으로도 저는 잘못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아주 따뜻한 또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야당 쪽에. 예, 저도 일부 공감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당이 사실은 그 수적 우세를 어떤 빌미로 해서 예. 여러 상임위에서 지금 이제 증인 채택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많은 불발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는 저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여당이 열린 마음으로 증인 채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야당이 국민들을 의식해서 그 질문만 못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네. 오히려 야당은 더 그거에 막 집착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뭐 좀 가진 사람이 좀 여유를 부린다고 여당이 오히려 통 큰 마음을 보이는 게 네. 오히려 야당의 어떤 정쟁이라고 하는 이슈를 갖고 국민들에게서 비난받을 수 있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추 장관이 지금 거짓말을 하신 건 맞잖아요. 검찰 결과가 어떻게 네. 나왔던 간에 네. 장관의 거짓말은 맞는데 그 의혹을 자꾸만 덮으려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면 승부를 하시는 게 여당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좋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방위는 지금 추미애 장관 건 말고도 지금 요번에 그 피살된 예. 공무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어쨌든 정보위하고 좀 연계해서 지금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 시신을 아직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정 부분 이 문제에 대한 증인 채택은 좀 여당이 네, 네. 인정을 해야 오히려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네. 야당의 역할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김연아 전 의원은 이제 여당의 통큰 그런 자세를 주문 또는 조언하셨습니다. 자, 이 문제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아까 제가 잠깐 또 질문 드려다 말았는데 이제 강경화 장관의 남편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 보니까 이미 강경화 장관 남편은 요트 사러 가셨고. 근데 또 백악관 앞에서 또 민경욱 전 의원이 시위를 또 벌였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예, 좀 웃으신 것처럼 네. 이 사안들은 참 아주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현행 어떤 법을 어긴 그런 건 아니고 예, 이게 도대체 이 상황에서 이 어떤 이런 행동의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뜯어봐야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경욱 의원님은 사실은 네. 저랑 같이 과방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2년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나중에 듣게 되면 참 보면 이제 얼굴이 부르락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하는 본인의 주장 그리고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백악관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 사실은 이게 사고 자체나 판단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성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분이 아닌가. 첫째 그분이 과연 국회의원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보편성에서 멀어져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좀 당에서 말려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국가망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 장관님 남편은 사실은 누구나 가정이 있고 이러는데 사고뭉치 가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교수님 들으면 또 기분이 많이 언짢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부에서 해외 나가지 마라 좀 자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법적 금지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97%가 따르고 있잖아요 보면. 근데 장관 남편이시고 교수고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책임 있는 지도자 가정의 일원이시기도 하고 이런 분이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강 장관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쓰리고 이러겠어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눈살이 찌푸려지고 이러는 상황이고요. 근데 참 두 분 다 그러긴 한데 더 큰 틀에서 보면 민경욱 전 의원님 빨리 돌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연아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안이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이 두 사안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표현의 자유, 네.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강경화 장관 남편 같은 얘기는 누가 듣고 나서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네. 와 멋있다. 아, 그런데 예, 왜 예. 지금? 뭐 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또 이분 같은 경우 뭐 자기의 버킷리스트였다고 얘기를 네. 하시니까 뭐 그런 걸 네. 추구할 자유가 다 있죠. 네. 저는 민경우 의원도 개인이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걸 주장하는 거니까 그걸 뭐 표현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는 두 분이 공통점으로도 갖고 있는 것은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라는 거. 한 분은 네. 굉장히 한국에서 중요한 현안을 다루고 있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고 네. 또 한 분은 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시고 지금 또 저희 당의 당협위원장이기도 하십니다. 네. 예, 그러면 본인의 말과 행동이 주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이런 사회적으로 조금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는 법 여부를 떠나서 솔선수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하고 싶어도 참고 네.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의 공통점은 바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주장하시지만 네. 본인의 사회적 위치로서 해야 되는 솔선수범에 있어서는 두 분 다 조금 미흡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 정도 비교하고 싶고요. 네. 두 사안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사회적 감수성 이런 뭐 감수성 요즘 뭐 젠더 네. 감수성 그런 뭐 말들이 유행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판단이 제대로 이렇게 세심하게 서지 않은 그런. 근데 민 의원님은 이게 네.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품격을 몹시 낮추는 네. 측면도 있어서 네. 사실은 이게 뭐 국가가 법으로 어떻게 할 일은 아니지만 네. 당에서는 어떻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예. 당에서 어떻게 좀 의견을 해보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두 분의 행동은 뭐 우리가 네. 뭐 어떤 뭐 법적으로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어떤 처신의 문제 같아요 보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 서로 이제 주신 그런 조언들을 서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오늘 또 국방위에서도 당연히 이게 뭐 큰 이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이제 북한 그 해역상에서 이제 뭐 피살을 냈죠, 사실. 그 이제 해수부 전 이제 공무원의 그 아들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 이해한다. 뭐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위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드님의 아파하는 마음도 당연한 거고 예. 또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고심이 크실 거예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진실 규명 또 네. 책임 여부 그다음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북한과 미래적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고심이 많으실 거고 예. 그런 이제 대통령의 고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네. 대통령이 그렇게 고심하시라고 하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니까요. 네. 근데 딱 하나 저는 이 사건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우려되는 측면은 이게 최초의 국방부 발표를 보면 네. 이게 이제 시신 피습 이후에 이제 시신을 소외한 것으로 이제 발표가 돼 있고 초기에 국방부 발표가 그렇게 왜곡된 거나 이게 저는 그게 제일 진실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에서 사과 통지문을 보내오고 그러면서 이제 시신 훼손에 대한 부분을 부정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제 갑자기 이게 군이라든지 해경 동원해가지고 시신을 찾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너무 남북 관계의 미래에 대한 고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네. 사실은 팩트나 사실관계까지도 우리 정부가 기히 파악한 내용하고 다르게 지금 행동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북한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준이 낮고 시스템이 굉장히 저열하고 이게 체계가 대한민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후진적인 시스템이잖아요, 보면. 그런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건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를 전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혹여 사실관계 왜곡이 있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약간의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의 이제 메시지가 단어로는 굉장히 따뜻한 단어, 뭐 나도 아팠다, 네. 위로한다 이랬지만 그 언어의 온도는 저는 굉장히 좀 싸늘했어요. 왜 이렇게 언어의 온도가 싸늘하게 느껴질까 생각을 해봤더니 예. 지금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 또 처음에 이분이 실종됐을 때 수색할 때도 조명탄 하나 쏘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국제사회에 사과한 것도 아니고 또 이분이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처절한 죽음을 당한 거죠. 근데 그 가족 입장에서 보면 그럼 누가 잘못한 거냐라고 했을 때 국가가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또 아직 규명은 되진 않았지만 월북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면서 저는 추석 연휴 때 그 남겨진 두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오늘 편지를 보면, 네. 뭐, 금방 돌아올 것 같았던 아빠가 전혀 월북 의지도 그런 걸 눈치챌 수 없는 아빠가 어느 날 사라져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아무도 이 죽음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그런 굴레가 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의 오늘 어제 자녀들의 편지를 보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가족이 그랬으면 어떻게 하셨겠느냐라는 질문은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오히려 국가가 한 국민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모든 발표가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모든 발표가 신중했어야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막 그냥 뭐랄까 실시간으로 뭔가 정보를 알린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해놓고서는 그걸 전부 다 지금 뒤집고 책임자는 찾을 수 없고 네. 억울하게 죽은 사람만 가족들만의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국가가 왜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정말 대통령의 가슴 속에 이 피해당한 국민 그 가족이 있는가라는 것이 저는 느껴지지 않아서 어제 대통령의 그 문장의 온도가 굉장히 좀 싸늘하게 느껴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게 국민이 죽었는데 마음이 어찌 안 아프시겠습니까? 아프시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제 머릿속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신 뭐 그런 상황일 거고 그 고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랄까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 추가적인 악화를 정부 여당이 너무 걱정한 나머지 사실은 월북 가능성에 대한 물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너무 빨리 지금 얘기를 해버리고 네네. 이러면서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조금 네네.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이제 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정치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조심해서 하나하나 언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저는 국가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외교적인 문제 그런 거 저는 그 무게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요. 적어도 한 사람은 나서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책임자들 중에서는 다 대통령 눈치 보느냐고 그 밑에도 다 대통령하고 똑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맞아요. 거.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국자들은 좀 냉랭하게 외교적인 문제 또 남북관계의 문제로 입장을 내놓되 대통령의 말은 조금 더 따뜻하고 위로가 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옛날 같으면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 영부인께서 가서 그냥 가족들을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뭐 이런다든지 누군가는 진짜 김연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이제 센터뷰 시간 했는데 이게 뒤돌아보니까 오늘 보니까 센이라기보단 뭐 예리하되 네. 부드러운 따뜻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계약하고요. 오늘 이제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소감차. 저 또 네. 소감 말씀하시라는데. 네. 예. 네. 아니 네. 오랜만에 YTN 라디오 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방송을 하니까요. 좀 예. 감기가 세렵고 네. 그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네. 20대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사실 스튜디오에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 말 한마디 조심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 네. 조금
조금 방송하기가 더 조심스러워진 네.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근데 보니까 스튜디오 창문이 좀 열려 있어가지고 네네. 밖에 시원하게 네. 이게 하늘도 보이고 이래서 네.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네. 보실 때마다. 예. 저는 뭐 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한동안 네. 우리가 사이다 발언 이런 거 네.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사이다를 많이 마셔서 사이다 뒤끝에 남는 그 단맛, 네. 끈끈함에 이제 네. 국민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 저의 이 센토론 센터뷰에서는 네. 시원한 생수 네. 같은 예. 발언 또 즉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네. 따뜻한 물 한 잔과 같은 그러나 예리하고 네. 우리가 그 힘을 영향력은 세질 수 있는 그런 네. 센토론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준비 더 많이 해오겠습니다. 네.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뷰 센토론의 김경진 전 의원, 김혜나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